7:35 di questa mattina,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Nos lo piden en particular los pequeños, los pobres, cuyas oraciones llegan hasta el trono del Altísimo. 교황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은 전에 들었긴 했지만 조금 놀라웠던 게 박 교수님, 네. 불과 주말에 부활절 미사에 교황이 참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부활절 미사에 참석을 해서 가자지구를 특히 걱정하면서 그렇죠. 네, 예. 휴전을 촉구했고 가난한 이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사실은 이제 선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쾌차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전했고요. 이 교황께서는 12년간 14억의 카톨릭 신자들을 다스려 오셨거든요. 예. 88세 일기로 선종을 하셨습니다. 4차례의 위기를 겪으셨어요. 호흡곤란 위기를 겪으셨지만 지난해 23일에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입 이 업무도 보시고 또 외래 치료도 받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되셔서 예. 갑자기 우리와 작별을 고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원도 하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분명히 의사는 외부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만나왔어요, 마지막까지. 맞습니다. 3월 23일에 퇴원을 하셨거든요. 폐렴 증세로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때도 의료진이 최소 2개월 정도는 좀 쉬시면서 요양을 해야 된다라고 의료진이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은 빠르게 외부 활동을 다시 재개를 했고요. 이 치료와 업무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활절의 모습을 드러냈죠. 이때도 사실은 의료진들이 쉬어야 된다,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교황께서는 유독 직접 군중 앞에 서고 싶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마치 이번이 내가 우리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임을 직감이라도 하듯 이 교황이 직접 군중들 앞에서 부활절 미사 때 얼굴을 보이길 희망을 했고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교황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마지막까지 부활절 미사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두 곳을 걱정을 했습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이제 교황께서도 이제 이고은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마지막 순간인 것을 당신께서도 이미 이제 직감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생전 메시지를 어떤 것을 남길지에 대해서 심히 숙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생전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가자지구의 상황이 개탄스럽다. 그리고 전쟁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촉구하고 인지를 석방해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를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이러한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 정말 숙고 끝에 내린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염원이 빨리 좀 이루어질 것을 저희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예, 교황은 생전에도 상당히 청빈한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유언도 그렇고요. 장례 절차를 보면 굉장히 간소합니다. 네, 정말 좀 감동스럽습니다. 무덤은 땅 속에 있어야 되지 무덤 자체를 화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단지 하나의 비문만 써라라고 얘기를 해서 비문에는 오로지 프란치스쿠스라는 말만 있다고 합니다. 이 예. 프란치스쿠스는 프란치스카의 라틴어 단어래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황이 선종을 하면 거기에 교황이라고 쓰고 재임 사실 등이 언급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어떤 문구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아, 프란치스쿠스 비문 하나만 새겨라. 마지막 안식처도 로마에 있는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안식처는요. 바로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이 마지막 안식처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안식처
베시식처도요. 이 교황이 유언장을 통해서 이미 결정해둔 곳인데요.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간 이제 대부분의 전임 교황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장되는 것이 통상의 예였는데 예. 이번에는 특히 콕 집어서 나는 이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서 안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도표를 그려서 자신의 무덤 위치까지도 유언장에 상세히 기재를 해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의 후원자 중에 장례식 비용을 마련할 사람까지도 내가 준비해놨다라고 유언장에 적혀있다라고 하고요. 다만 그 후원자의 이름이나 어떤 인적사항 부분은 공개가 되진 않았다라고 그래요? 합니다. 예. 사실 프란시스코 교황은 뭐 최초 이례적인 기록들이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교황이 됐을 때부터 아르헨티나 출신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비유럽권 교황이 선출됐었던 거예요. 예, 예. 사실상 이제 중세 이전에는 유럽권 출신 교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1282년 만에 최초로 이제 비유럽권 이제 출신의 교황이 선출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신대륙 출신, 즉 이제 남미 대륙에서 나온 최초의 교황이다라는 이제 타이틀도 있습니다. 이제 남미 대륙에 보면은 사실 카톨릭 신자가 다수 분포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수회 출신의 최초 교황이다라는 이제 타이틀도 있는데 이제 예수회가 이제 지식이나 학문, 교육 중심의 수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황직보다는 이제 현장 사무직에 초점을 좀 맞춰왔었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예수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교황직에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명 또한 이제 사실 최초로 사용한 사례인데요. 그렇죠. 이제 가난과 겸손의 상징인 아시시의 성에서 이제 이 교황명을 따왔습니다. 이제 교황이 당시에 이제 뭐 교회 개혁이라든가 청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이나 연대 의지를 굳건히 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황이 사실 재임 중에 성소수자, 무슬림, 이민자, 뭐 재소자, 여성 등에 대해서 특히 애정을 많이 가졌었는데 박사님 네. 기억나는 거 세족식. 네, 아주 결정적인 행사였죠. 여태까지는 사실 이 프란시스코 교황 전까지는 세족식은 카톨릭 남성 신자들에게만 거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황께서는 2013년에 로마 인근의 소년원에서 소년원생 12명에게 세족식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2명은 여성이었고 2명은 무슬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기의 세족식이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이었는데요. 동성애자가 선한 의지로 신을 찾는다면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카톨릭 사제가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이 축복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처음으로 여성 교황청 장관을 임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태 문제나 재혼자 문제, 또 성직자의 독신 의무 등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행보가 저러다 보니까 카톨릭이 굉장히 역사도 오래됐고 보수적이다 보니까 마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카톨릭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교황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일부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카톨릭 사제가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관철을 시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자들의 포용, 관용의 자세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 당시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라는 강력한 맞아요. 이민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때 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그런 정책이 수치로 남을 것이다. 이런 발언까지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이런 이민자, 성소수자들도 우리의 형제자매다. 모두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관용의 자세를 강조했던 교황이었습니다. 예. 교황과 관련한 좀 가벼운 내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르헨티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안 그러세요?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 또 팬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이제 본인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말 계속해서 반복해 왔었는데 특히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어린 시절 낡은 천으로 만든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공격수가 아니라 골키퍼를 주로 했었고 이제 뭐 자신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아르헨티나 유명한 축구 클럽이죠. 이제 산 로렌소 축구 클럽의 경기를 직관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교황이 된 이후에도 해당 클럽에 이제
그 회원 자격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해외 순방 때 이제 종종 축구 경기장에서 이제 미사를 진행하기도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아했던 축구 선수는 누굴까? 아르헨티나에 뭐 굉장히 위대한 선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전에 질문을 받으셨대요. 예. 마라도나가 위대한 선수입니까? 메시가 위대한 선수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셨더니 예.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네, 나는 마라도나를 정말 좋아하지만 마라도나는 코카인이나 알코올과 오랫동안 싸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최고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메시는 뭐 굉장히 신사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교황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선수는 펠레라고 합니다. 네. 예. 인간적인 면까지도 좀 감안한 평가였던 것 같아요.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각별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었고요. 당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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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 deve essere neutrale.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La Santa Madonna. Soffrono a causa delle guerre. La martoriata Ucraina. e culturali e lo spirito di sfrenata competizione che genera egoismo e conflitto. 201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년 전이네요, 그때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너무 한국 사랑이 각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위 다음해인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찍으셔서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교황청의 상징인 금목걸이가 아닌 철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낡은 구두를 신으시고 그다음에 오래된 가죽 가방도 가져오셨습니다. 방문하실 때 그 본인에 대한 예우를 간소하게 해달라라고 부탁도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예. 여러 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오셔서 또 세월호 유가족 한 명 한 명 맞아요. 다 만나서 위로해 주셨고요. 꽃동네도 방문하셔서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 차량을 타고 가더라도 멈춰서 가지고 신도들,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역대 한국의 추기경이 4명인데 그중에 2명을 임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의 4명의 이 추기경 중에 2명의 추기경을 직접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예. 2014년에 염수정 추기경 그리고 2022년에 유흥식 추기경 이 두 분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유 추기경 같은 경우에 2021년 6월에 교황청 이 성직자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하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랑이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틈만 나면 이 남북 관계의 긴장이 좀 완화되어야 한다라는 그렇죠. 메시지 그리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방북을 하고 싶다, 내가 북한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결국 방문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북한과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죠, 교황이. 또 하나 교황과 우리나라 인연이 안 변호사님 차량입니다. 차. 예. 예. 이제 방한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이제 통상 의전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이 되는 최고급 세단 차량이 보통 제공이 되는데 이제 2014년 방한 당시에는 한국에서 이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라는 교황의 의사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기아의 소형 SUV 차량이죠. 예. 소울을 이제 의전 저 차량으로 차량이죠. 사용했었습니다. 또 한편 이제 방한 당시에 이제 퍼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뭐 캐딜락 같은 이제 좀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현대차의 중형 SUV 산타페를 개조해서 만든 오프카를 이용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화려함을 멀리하는 이제 교황의 어떤 의지를 드러냈던 것인데요. 이뿐 아닙니다. 이제 한국뿐 아니라 지난해 이제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방문 당시에도
현대에서 만든 전기차죠. 아이오닉 5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뭐 현대차를 이용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제 탄소 감축이라고 하는 데에서 화두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실 교황이 외국의 정상급 인사이기 때문에 아까 의장대 사열할 때 들어오는 차량이 소울이라는 게 조금 안 맞을 정도로 경호 문제도 그렇고 실무진들은 좀 걱정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혹시 보이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황께서는 생전에 보통 때도 작은 세단을 직접 운전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포드 포커스를 사용하셨는데 기사도 잘 안 두고 직접 운전하실 때가 많았고요. 보통 맨 처음에 즉위하시고 나서도 나는 방탄차를 타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성직자라고 불리우시는 것이 정말 청빈한 삶으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상에서도 본인이 직접 실천을 하는 모습들을 뭐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교황청은 차기 교황을 선출해야 되는데 콘클라베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교황을 선출을 하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네, 거리된 지 20일 이내에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이 콘클라베 절차에 돌입되게 됩니다. 일단은 이 교황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추기경이 아니라요. 80세 미만의 이 추기경들에게 이 투표권이 있고 현재는 140명 정도의 추기경이 이러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한 추기경이라고 하고 예.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유추기경도 현재 80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140인의 추기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수석 추기경이 이 교황의 선종을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에게 알리고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밀 엄수를 맹세하면서 이 콘클라베의 막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 콘클라베 절차가 시작이 되게 되면 지금 조건을 충족하는 140명의 추기경들은 정말 세상과 단절되는 절차에 돌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 마르타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금지가 되고요. 예. 뉴스 시청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인터넷 사용도 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이 무기명 투표용지에 교황에 적합한 추기경의 이름을 적고 비밀 투표를 하는 방식을 하는데 예. 이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내가 교황의 적절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 본인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관건이 3분의 2 이상 동일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만 이 콘클라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이게 나오지 않으면 계속 무한해서 반복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1268년에는 심지어 그 3분의 2 이상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교황이 선출되는 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2년 9개월이요? 그 2년 9개월 동안 그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로 그렇게 계속해서 선출되는 절차가 반복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최근 100년 동안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고 보통은 나흘을 넘기지 않는 절차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됐다고 하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예. 그 해당 집에 어떻게 생각하면 합숙을 하면서 계속 비밀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음식이 지급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길어지면 음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빨리 하라는 뜻으로 지급되는 음식의 양이 계속 줄어들면 이제 추기경님들도 안에서 내가 빨리 서둘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 좀 빠르게 교황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비밀 투표니까 밖에 있는 신자들은 도대체 언제 선출이 되는가 그 결과가 궁금할 수 모르죠. 있잖아요. 예. 그 집의 굴뚝에 연기 색깔을 보면 된다고 합니다. 까만 연기가 올라가면 부결됐다는 것이고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드디어 새 교황님이 선출됐다라는 예. 뜻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콘클라베라는 절차가 다음 달 초면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제히 외신들은 저 굴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흰 연기가 올라가면 새로운 교황이 선출됐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 여기에 우리 유흥식 신부님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가를 하고요. 예. 또 피선거권도 있습니다. 근데 유흥식 추기경은 교황청에 다양한 깊은 인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쪽에 이 카톨릭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
교황도 상당히 좀 선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이 유추교황께서는 공부도 이탈리아에서 하셨고 사제 석품도 이탈리아에서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탈리아어가 아주 능숙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계 교황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비백인 교황이 나오는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외신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프란시스코 교황이 했던 말들을 좀 듣거나 보면은 살면서 좀 느낌이 되돌아볼 수 있는 어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수자에 대한 이 교황의 사랑과 애정 대단했는데요. 예. 2013년 이 7월 29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기내에 있는 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동성애자 사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황이 어떤 말을 남겼냐? 그들이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선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면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판단하겠느냐라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포용하는 자세의 어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2014년도에 방한을 하셨을 때 이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을 만났고 유족들이 그 노란 리본 배지를 이 교황께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황이 배지를 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혹자는 좀 중립적인 위치를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지를 빼는 것이 어떠냐라는 건의를 내가 받기는 했는데 그렇지만 인간의 고통 앞에서 중립이 어디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해서 또 이 유가족들에게 가슴에 좀 훈훈한 그런 어록을 남기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벽을 건설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운 데에 대해서 뼈있는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악의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극복하라라면서 관용의 자세를 강조하는 그런 어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